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프로그래밍 응용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자, 추석들 다들 잘들 보냈죠? 예, 자, 즐거운 연휴가 끝나고 이제 강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이렇게 듣다가 질문이 있으면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쪽지로 이렇게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장 참고 자료 여기 파일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챕터 2 언더바 C 프로그래밍 앤드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들 구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교재로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도 C 언어 복습 이어서 해봅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복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실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실습 안 해보고 그러면은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지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언어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파일 핸들링입니다. 우리 나눠준 참고 자료에서 7절에 2장 7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C 언어에서 이제 파일을 다루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보통 뭐 표준 입출력이죠. 키보드하고 모니터인데 우리가 이제 자료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행한 결과를 뭐 파일로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데이터를 파일에서 읽어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우리 예를 들어서 실행 결과를 우리가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모니터상에서 한번 보는 거는 휙 지나가고 말잖아요. 근데 이게 그 결과를 그 저장해 놓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결과를 다른 자료에서 또 활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또 열어보고서 C 언어로 우리가 또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에 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게 거의 뭐 반영구적인 그 저장이 되는 겁니다. 뭐 세상에 영구적인 건 없어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상황에서는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생성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C 언어에서도 역시 파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파일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은요 우리가 보면은 그 일종의 그 데이터들의 덩어리죠. 파일은. 예, 그래서 그, 그 파일을 우리가 이름을 열고 그렇죠? 파일을 이름을 열고 그다음에 그 파일을 읽고 쓰고 하고 파일을 닫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파일을 다룰 때는 반드시 그 이 녀석이 파일이다 하드디스크 어디에 있는 무슨 이름의 파일이다라는 걸 알고 그걸 지정을 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작업을 하고 읽고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열었으면은 반드시 닫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은요, 파일은 우리가 파일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영어 대문자 있죠? 대문자 FILE 파일 요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 요게 파일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적징합니다. 이게 구조체란 말을 사용한 거는 그
우리 이 파일 요 녀석이 그 스탠다드 있죠? stdio.h 있죠? 거기에 그 선언이 된 구조체 자료형입니다. file가. 그래서 이게 구조체 중에서 이게 파일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우리가 또 파일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 구조체가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읽고 쓰기 뭐 이런 일련의 동작들을 하죠. 그래서 그 일련의 동작할 때 이 파일 구조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파일을 열때요. 파일을 열고 닫을 때 이게 파일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일하고 스타 fp, 꼭 fp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파일 포인터라고 fp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특수 파일 포인터 fp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fopen 있죠? 요게 하고 fclose가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파일을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게 할 때 어떤 문장 구조 신텍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파일 포인터 있죠? 포인터 fp 선언하고 그 다음에 fp fopen 파일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 겹다음표 있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겹다음표 닫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여기 w가 뭐냐면은 그 파일을 열고 파일을 쓰라는 동작입니다. 파일을 쓰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만약에 여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면은 이게 널 포인터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파일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은 F 오픈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W는 우리가 라이트 파일을 쓰는 동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 프로그램을 이게 대표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F 오픈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쓰고 겹단표입니다. W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F 클로즈 FP 이렇게 이런 신텍스로 우리가 닫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일을 닫을 때는 F 클로즈 하고 괄호 열고 FP 괄호 닫고 세미콜론. 그래서 요 파일 포인터를 또 사용을 해서 파일을 우리가 닫습니다. 아까 W가 쓰기 모드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한다 그랬죠? 그리고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은 기존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W를 쓰면은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파일 있죠? 있는 파일을 하면은 요 R을 사용합니다. 겹다음표 R. 그래서 읽기 모드로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또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A는요, append입니다. 그래서 append는 말 그대로 덧붙이기거든요. 그래서 추가 모드로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기존 파일이 있으면은 파일의 끝에 우리가 작업 쓰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파일이 없으면은 새 파일을 우리가 만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R 플러스를 하면은 읽기 모드로 파일을 엮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기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 플러스면은 쓰기 모드로 새로운 파일을 여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읽기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은 기존 내용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하면은 추가 모드로 파일을 열고 읽기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파일을 추가하면은 EOF입니다. 이거 엔드 오브 파일입니다. 엔드 오브 파일 마커가 추가된 데이터의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파일이 없으면은 새로운 파일이 또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T면은 텍스트 모드이고 B면은
바이너리 이진수 있죠? 이전 파일 모드로 이걸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R 플러스 W 플러스 뭐 A 플러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수정 모드라고 부릅니다. 업데이트 모드죠. 그래서 그 파일의 내용을 수정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파일이면은 그리고 읽기 모드에서 쓰기 모드로, 쓰기 모드에서 읽기 모드로 전환하려면은 나중에 보면은 보면은 FC 크니 뭐 리와인드니 이런 것들을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여기 됩니다. 사용을 그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드 전환할 때 사용되는 함수를 사용할 여지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추가 모드는 그렇죠. 자, 한번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아까도 같은만 stdio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화가 되어 있죠. 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초기화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fp 이퀄 파일을 열어서 그쵸? 파일을 열어서 sample.txt라는 거를 w 모드로 새로 엽니다. 그래서 만약에 fp 이퀄 널이면은 초기 값이잖아요. 이게 성공하면은 널이 아닙니다. 주소가 반환이 되는데 근데 널 그대로 유지되어져 있다 그러면 파일 열기 실패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파일 열기 성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fclose fp 하고 컴파일 해보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사용해서 빈 공간이 있으면은 파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파일 열기 성공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실습해 봤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일을 우리가 여러 개를 입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파일에 starfp를 열고 그쵸?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파일 fp 파일 오픈 그 다음에 이건 r입니다. 요거는 저 읽어드릴 때 아까 쓰는 경우였죠. 요거는 r 읽어드릴 모드입니다. r 모드. 그 다음에 그 파일에서 값을 읽어드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fp 하고 콤마 여기 플로트잖아요. 플로트니까 여기 %f %f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a를 해당하는 값을 불러와서 a, b, c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ata.dat라는 파일에 이게 플로트 형식으로 실수 형식으로 데이터가 3개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3개 이상. 그래서 이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읽어 들어올 때 이건 data.data라는 파일이 있고 그 안에 실수형 데이터가 3개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은 만약에 어떻게 돼요? 파일이 없으면은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 파일이 읽고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그 fp star fp1 star fp2 이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관련된 포인터 그 1을 붙여놨죠. 그 다음에 똑같이 abc를 합니다. 그래서 그 fp1은 data.1.data라는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 data2.data를 역시 쓰기 모드로 엽니다. 그때 대응되는 포인터가 fp1, fp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쓰기 모드로 했으니까 그 data1이죠. fp1에다가 써라. 그래서 this is the file 그 다음에 /n 하면은 그 파일에다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fp2 역시
이 파일 F 프린트를 사용하면은 그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쓰고 되고 FP1 하고 FP2 두 개 파일 오픈을 두 개 했죠. 그러면은 두 개를 다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파일의 값을 읽어 들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일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죠. 만들고 거기다가 그 내용을 써 넣는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 실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내용들은 더 많지만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우리 이제 복습을 했습니다. 그 파일 입출력에 대한 내용들을 더 공부하려면은 여러분들 실행기지 교과서 좀 더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교과서의 2-8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그래서 역시 C 언어 복습, 우리 포인터에 대한 내용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우리 C 언어에서도 했지만 그 어떤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수가 그 어디다가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저장되어져 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또 가져와서 주소의 값이죠. 여기가 이를테면 3205번이라는 주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205라는 이 주소를 저장해 놓는 할 때 그 주소를 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 그 메모리 공간이 있겠죠. 그 메모리 공간에 주소를 가져와서 그거를 변수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런 형식. 그래서 C 언어가 이 변수는 주소가 메모리 주소가 저장되어져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포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수는 어떤 특정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는 이렇게 우리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가 돼서 바이트 단위로 불러오고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여기가 주소가 0, 1, 2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이트예요. 한 덩어리가. 그래서 첫 번째 바이트 주소는 0, 두 번째 주소 바이트는 1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죠. 그 타입에 따라서 변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다 그러면은 우리 int를 사용하는데 우리 short도 있잖아요. short. 그렇죠? 그다음에 long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수형 변수는 우리가 int는 4바이트를 잡아먹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자 하나 들어가는 녀석 있죠. 차형 캐릭터. 그 캐릭터 차형 변수는 1바이트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int i equal 10 하면은 이게 뭐예요? 정수형 변수 i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메모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4바이트만큼을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69죠. 그러면 65가 AB입니다. 그래서 A, B, C, D 대문자 D인가요? 예, 요게 그 글자 하나입니다. 알파벳 하나. 그래서 그 차는 1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1바이트만큼의 그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도 역시
그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 그러면 이게 제일 첫 번째 4죠. 그쵸? c는 첫 번째 요 하나만 잡아보니까 8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f 같은 경우에는 12가 우리 메모리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i는 변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i를 지칭하면 요 메모리에서 값을 우리가 불러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 메모리. 그쵸? 근데 우리가 굳이 사실 메모리 i equal 10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주소를, 그러니까 i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그 주소를 보통의 경우에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그 메모리 주소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메모리의 주소를 불러오는 그 연산자가 요게 end입니다. 그래서 변수 i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은 end i 이렇게 됩니다. 이미 우리 요거는 여러 번 사용했죠. 그래서 scanf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정수값을 들어와서 i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될 주소 있죠. 그 주소를 쓰는 겁니다. end i 하면은 그 i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되는 그 주소에다가 키보드에서 입력된 값을 저장하라, 이렇게 우리가 할 때 scanf를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때 요 end i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포인터의 선언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int 이게 그렇죠? 정수형이란 뜻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스타가 뭐냐면은 포인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의 이름이,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 p라는 뜻입니다. 스타 p, 세미콜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정수형이니까 얼마예요? 4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별도로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잡아 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주소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특정 변수에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 주소가 요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터 변수, 포인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 equal 10, int i equal 10이다 그러면 정수형 변수 i잖아요. 그 다음에 int star p 하면 역시 정수형 포인터 변수 p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p에다가는 뭐가 들어갑니까? 주소가 들어간다죠. 주소를 불러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end i죠. 그래서 p equal end i 하면 i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되는 주소를 불러와서 그 주소 값을 p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하나는 i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고 값이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메모리 주소를 따로 이렇게 뽑아서 저장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할 때 편리한 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하는데, 요게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입니다. 포인터가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요게 요게 포인터 변수 p잖아요. p에 저장되어져 있는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4라고 하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그 주소로 가서 거기 있는 값을 읽어들여 와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요 간접 참조 연산자 스타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알죠. 그렇죠? p equal end i, 그래서 i의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f 한 다음에 그 %d 하고 스타 p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p를 하면은 p의 값이잖아요. 메모리 주소잖아요. 근데
그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그 주소에 저장되어져 있는 값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변수 i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소로 가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는 때 요 스타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게 우리가 간접 참조 연산자자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플로트 A 하고 이렇게 1.0, 2.0, 3.0 배열러 이렇게 플로트형 그 실수형 그 A 배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A 요게 스타 PA는 AND 하고 A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소를 불러와서 그 주소에 저장되어져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그 저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이 됐고 여기도 스타 PB가 이제 포인터 변수가 되고 그 값이 그 B의 제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값이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PA, PA 플러스 1, PA 플러스 2 하면은 요게 그 정수형 아니 플로트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를 하면은 그 여기 주소 1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 덩어리 있죠. 4바이트만큼 한 덩어리만큼 뒤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요건 두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죠? 4바이트씩 되죠. 그 밑에 보세요. 플로트 되면 주소가 화면에 프린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기 주소를 불러왔잖아요. 주소를. 스타 PA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4에 맨 끝이 4예요. 4에다가 4를 더하면 8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에다가 또 8에다가 4를 더하면 10인데 16진수에서는 그게 C가 되죠. 맨 끝이. C가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더블을 보겠습니다. 더블인 경우엔 한 덩어리 더하는 거고 두 덩어리가 되는데 더블인 경우에는 8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기다 보면은 맨 끝이 0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거기다가 한 덩어리 더하면 8만큼 더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8이 맨 끝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덩어리 8입니다. 그러면 8에다 8 더하면 16인데 16 진수니까 0이죠. 그리고 하나가 올라갑니다. 위로. 근데 두 번째 자리가 F죠.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0. 또 올라가서 그 다음에 6이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메모리 주소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출력을 해보는 배열과 연관지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로는 뭐 메모리 주소는 뭐 큰 그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죠. 하여간 근데 이렇게 그 1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플로트형 한 덩어리가 된 말이에요. 1바이트, 2바이트가 아니라 플로트 메모리 한 덩어리 4바이트죠. 여기서는 더블에서는 8바이트가 되는 거고 한 덩어리씩 추가가 된다. 이거 한번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터를 가지고 함수에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void twice 플로트 a입니다. 근데 여기 그 역시 간접 참조 연산자 a가 스타 a가 왔죠. 그래서 int i고 i 한 다음에 요게 곱하기 2 하고 ai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배열의 값이 어떻게 돼요? 2배, twice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메인으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twice라는 함수였고요. 메인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트 b 배열인데 요게 1, 2, 3 저장돼 있죠. 그 다음에 twice b를 해줍니다. 그럼 b를 이 함수로 보내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거에 뭐예요? 주소잖아요. 주소. 그치? 간접 참조 연산자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거기 A에 있는 그 주소를 넘겨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B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어디다가 여기로 넘겨주죠. 그래서 그 주소로 가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2배를 하고 거기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제 화면에 프린트해 보면 값이 이렇게 2배가 되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 함수에서 이렇게 그냥 스타가 없이 그냥 A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2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화면에 출력하면 2배가 아니에요. 그냥 1, 2, 3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만 사용되는 변수를 2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이 할당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B라고 한 녀석이 저장되는 주소를 보내준 겁니다. 바로 배열 B를 1로 보내줘서 여기서 함수에서 변경이 일어나면은 실제 배열 B의 값을 변화준 거와 똑같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럴 때 이렇게 함수에서 보통 포인터로 하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면은 여기서 변경하면은 요 메인에서의 값에 영향을 안 줘요. 하지만 여기서 함수에서 변경된 값이 메인의 값이 그대로 적용되고 한다면은 이렇게 포인터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걸 알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실습했죠?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수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압이 뭐냐면 이게 두 개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시로 tmp라는 걸 갖다 놓고 tmp에다가 x 값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x에다가 y를 바꿔치기 하죠. 그 다음에 임시 저장되어 있던 x 값 tmp를 불러두면은 x하고 y의 값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100이고 B가 200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출력했어요. 그러면 100, 200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압을 해버립니다. 수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화면을 출력해보면 어때요? 여기에 100, 200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밑에.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수압에서 보면은 x, y 값은 처음의 값 100, 200이었고 수압을 한 다음에 출력하면 200, 100이었죠. 분명히. 그쵸? 근데 받아와서 됐지만 요 메인에다가는 어때요? 값이 영향을 미치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값에 의해서 함수를 호출하면은 값에서 함수하면 여기 함수에서 값이 변경이 되더라도 메인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예제예요. 자, 실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참조에 의한 호출 앞에 예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int star px 요거 있죠. 포인터 요걸로 불러왔습니다. int star py 됐고 여기서 이렇게 값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p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지는 주소의 값을 tmp라 저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py라고 하는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와서 px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에다가 써라. 바꾸면 px와 py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압하고 이번에 주소를 보내야죠. end a, end b 이렇게 주소를 보내죠. 그러면 주소를 포인터 변수니까 주소니까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에서 값을 바꿨기 때문에 실제 메인의 값이 바뀌죠. 그래서 프린트해 보면은 200, 100이 화면에 출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이거죠. 자, 실습해 봤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쑥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함수 포인터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봅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수의 타입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더블이 함수의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명이 func 펑크입니다. 거기에 스타를 붙여줘요. 그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는 게 더블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이렇게 포인터니까 그 주소 참조 엔드를 우리가 이렇게 엔드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값 사용하기 때문에 mass.h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더블 f1 더블 x 그 다음에 x 더블 f2 더블 x 그 다음에 리턴 x 곱하기 x죠. 그쵸? f1은 x 값을 그냥 반환하는 거고 f2는 x의 제곱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자, 메인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요게 함수 포인터를 이렇게 저장했어요. 더블 하고 이렇게 그대로 함수 포인트 됐죠. 그 다음에 펑크1 and f1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f 한 다음에 펑크 그 다음에 2를 하죠. 그쵸? 2를 집어넣으면은 f1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2가 반환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f2인 경우에 이렇게 2를 해주면은 4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펑크는 이게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에 매스가 있어야 되죠. 매스.h가. 그래서 코사인에 우리 3.14159의 파이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하라는 거죠. 화면에 출력하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포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 2-9 그 문자와 문자열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따옴표 하나죠. 따옴표 하나. 그래서 한 개짜리 따옴표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래서 줄여서 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용할 때 %C입니다. 그래서 A나 따옴표가 있고 따옴표에 샵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문자가 여러 개 모인 게 뭐냐면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블 따옴표죠. 겹따옴표를 쓰고 A, B, C니 겹따옴표에 C 뿔뿔이니 뭐 겹따옴표에 가나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C에서는 문자열을 하는 그런 변수가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형 있잖아요. 문자형을 차를 요게 많이 있는 그러니까 배열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은 이제 얘기했다시피 겹다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들이 여러 개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수 스코어의 값은 %d입니다. 그래서 이 %d에 이제 그 정수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머지 전체는 뭐냐면 문자열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리터럴이죠. 그래서 이게 그 변경이 곤란한데 하나의 변수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형 변수는 하나의 문자면 되는 거지만 문자열은 차형 배열로 저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s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사용을 해주게 돼요. 그쵸? %s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인 경우에 h라고 하는 문자 하나만 들어가죠. 근데 차 배열은 이게 헬로우가 되고, 여기 맨 끝에 그 백슬러시 0입니다. 백슬러시 0이 그 뭐냐면은 문자열의 끝을 지정해 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널 문자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줍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끝을 지정해 주는 녀석, 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맨 끝에 끝 해줘야 그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널 문자 백슬러시 0이 없으면은 문자열이 어디서 종료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하고 쭉 들어가면 이것도 다 되는데, 실제로 이 뒤 서울 다음에 이 뒤는 쓰레기 값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잖아요. 이런 사실 쓰레기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쓰레기 값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꼭 백슬러시 0 널 문자를 넣어서 문자열의 끝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문자열을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제죠. 그래서 정수 i하고 그 다음에 차 str4입니다. 이게 원소가 4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0, 1, 2, 3 있죠. 그래서 A, B, C 하고, 글자는 3개지만 꼭 뭐야? 여기 널 문자 백슬러시 0 있잖아요. 널 문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끝에. 자, 그래서 i equal 0 하고, 그 다음에 whilestri가 널이 아닐 때, 그쵸? 백슬 0이 할 때,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글자를 추가하라. 이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i는 0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널 문자가 나오면은 화일문을 탈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A, B, C만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C 가지고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S 있죠? 예, %S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의 초기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str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자 A, B, C 하고 맨 끝에 백슬러시를 일일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어때요? 따옴표 있고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겹따옴표를 하고 A, B, C 겹따옴표를 끊어주면은 그 첫 번째 배열의 원소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가 들어가고 자동으로 이렇게 끝에 넓은 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4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6글자를 넣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A, B, C, D 다 들어가고 어때요? 널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을 우리가 했어요. 원소가 6개인데 3개만을 이렇게 지정한다 그러면 다 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써요. 그쵸? 따옴표로 바로 붙여놨죠. 그러면 전부 널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개수를 일일이 세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 str 한 다음에 개수를 안 씁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습니다. 그러면은 A, B, C 하면은 요 0, 1, 2, 3 그리고 4에는 널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화일문을 이용을 했지만 아까 %s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차 str abc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printf str을 그냥 씁니다. 그러면 여기 %s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abc가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사용한 거고요. 이렇게도 사용을 str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양식에 맞춰서 %s 이렇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tr1는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str2는 그 is입니다. 그렇죠?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저 넓은 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str3는 따옴표하고 더 캐피탈 시티 오브 코리아 굉장히 길죠. 따옴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일일이 쓰기 번거로우니까 요게 대괄호 열고 대괄호를 바로 닫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화면에다가 출력합니다. 문자열이 3개니까 %s, %s, %s 합니다. 그쵸? 그럼 화면은 서울이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마침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실습해 봤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우리가 이제 그 입출력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nt get차입니다. 요거는 하나의 문자를 읽어서 화면에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ut차 int c죠. 그럼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반환합니다. 이게 정수형이라는 게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int underbar get ch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자를 읽어서 반환하는데 이건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put ch입니다. 이거는 역시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저장된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정수형이라는 거죠. 그쵸? 이거 scanf, printf는 알죠? 네, 이거. 그 다음에 문자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is 알파 c 하잖아요. 그럼 c가 알파벳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is upper 뭐 대문자인가? is lower 소문자인가? is digit 이건 숫자인가? 0에서 9까지 되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is 알파 누메릭이라는 뜻입니다. 알파벳하고 숫자가 다 들어가는 거 알파 누메릭. 그러니까 영문자나 숫자인가 이겁니다. C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입력 어떤 그 문자를 입력하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알파 누메릭이어야 되죠. 그렇죠? 제어 문자가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확인을 할 때 쓰여지게 되겠죠. 그게 뭐 16진수냐 아니면 뭐 공백이냐 뭐 구두점 문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함수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거 있다라는 걸 바꾸고요. 그 다음에 to upper, to lower, to ASCII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문자 차이죠. 이걸 대문자로 바꾸거나 소문자로 바꾸거나 ASCII 코드로 바꿀 때 이걸 사용합니다. 역시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자열 처리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이게 strlen 이게 length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str이 스트링이죠. string length 문자의 s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cpy 이게 string copy입니다. 그래서 s2를 s1에다가 복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ing cat입니다. catenate인데요.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s2를 s1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strcmp는 s1과 s2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함수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고요. 자, str copy하고 str cat를 한번 사용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요 함수들은 지금 보면 include string.h라고 하는 요 헤더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 헤더 파일을 꼭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래서 차 스트링 80글자까지 할 수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스트링 카피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에다가 hello world from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에 복사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tr 캣은 아까도 봤듯이 뒤에다 덧붙이죠. 그 다음에 str cpy라는 녀석이 문자열이 되고 end가 또 덧붙여지고 그 다음에 str cat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string equal hello world from str copy and string str cat 요거를 사용을 했다 해서 스트링이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str copy 여기 스트링 카피하고 스트링 cat 있죠. 복사하는 거 끝에다가 덧붙여 놓는 거 요거 둘을 한번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또 한번 보겠습니다. C1에 여기 보면 A, B, C이고요. C2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rcpy면은 C2는 아직 초기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 C2에다가 C1의 값을 복사해 놓고 C2를 프린트F 해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A, B, C, D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 S 이번에 100입니다. 그 다음에 스캔F에다가 요 S의 값을 우리가 쭉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대문자 ABCD를 넣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ABCD를 CD, E, F를 넣어서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겁니다. 문자 S가 대문자 ABCD, EF와 같으면은 그렇죠? 비교해서 참이면은 0이면은 그 다음에 제대로 입력이 됐다고 화면에 출력해라. 아니면은 틀렸다. 그 다음에 %S죠. 잘못된 녀석이 들어갔다는 그 S를 화면에 출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파일해서 실행해 봅니다. 그래서 A, B, C, D, E, F하고 엔터 대문자 A, B, C, D, E, F를 넣으시오라고 했는데 소문자를 넣었다고 쳐봅시다. A, B, C, D, E, F를 넣었어요. 그러면 틀렸다. 소문자 A, B, C, D, E, F가 입력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시간이 벌써 이게 50분이 넘었네요. 예,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C 언어 복습이잖아요. 그러니까 C 언어 여러분들 배웠던 교과서, 그 다음에 지금 참고 자료로는 PDF 파일 챕터 2 한번 보고 꼭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뭐 52분이 좀 지났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하라고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꼭 실습해보고 넘어가고 실습해보고 넘어가라고 그랬죠. 자, 다음 시간에서는 이게 지금 2장 C 언어 복습의 나머지 부분이 지금 구조체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구조체하고 그 다음에 3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이렇게 진행하죠. 자, PDF에 보면은요,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2-8번입니다. 2-8번. 뭐,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해석하는데 문제 없겠죠? 예, 그래서 그 변수 A, B를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함수 리오도 F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소스와 결과 캡처해서 이 클래스에 적시오 이거죠. 앞에 우리 수압 함수 했잖아요. 그치? 예. 수압 함수 그거 그냥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금방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은 이 클래스 쪽지를 이용하세요. 전자출결 앱이 없어서 불편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